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만성 B형 간염과 간경변 완치는 되는 것일까? 어떻게 치료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오락관 최장수 MC 허참 선생님께서 간암 투병 중 갑작스럽게 별세하셨다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셨던 방송인 MC 허참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자, 간암을 앓고 계셨던 허참 선생님은 간암 투병 생활을 끝까지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간의 특성을 잘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간 기능이 1% 남을 때까지 사실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 3개월을 받고 자, 2주 만에 간성 혼수가 왔었는데요. 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어쨌든 만성 B형 간염, 간경변증 어떻게 완치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오락관 26년 MC 허참, 간암 투병 중 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 2월 1일입니다. 자, 방송인 허참 73명, 본명 이상용이 2월 1일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참 대단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그런 비보에 진심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자, 간염. 자, B형 간염. 자, 간암의 원인의 70 내지 75%가 바로 B형 간염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암의 원인에. 그래서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B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암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약 5 내지 10%, 알코올성 간염이 5 내지 10, C형 간염이 10% 이렇게 되고, 자, 대부분이 간암의 원인이, 간경변의 원인이 B형 간염이라는 사실. 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B형 간염에 걸리면 간암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100배 높다는 사실은 거의 일반화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B형 간염, 간경화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자, 현재 의학으로는 B형 간염의 경우 완치는 가능하나 재발과 재활성화가 잦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크 결과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꾸준하게 항바이러스제 등 치료제를 드셔야 되는 것이고, 자, 진전되면 간경화로 진행되어서 심각한 경우 간이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더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간경변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간경화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간경화 상태가 심하게 되면 간 이식을 고려하고 이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종적인 것은 사망 전에 간 이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은 현재 환자의 상태, 다른 장기 같은 건 현재 건강 상태, 간 이외에도 다른 기능에 대한 건강 상태, 그래서 평상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먹고. 그래서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도 준비해야 되고, 보험 등을 미리미리 들어서 그 치료비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B형 간염 환자, 또 간경화, 간암 환자로서 이것이 간암으로 진행돼서 간 이식을 받고 다시 3년째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으로서 단순한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의학적 치료 권유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는 단순한 참고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 정보도 참고사항이므로 치료의 최종적인 판단은 환자의 본인이라든지 보호자 책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3년 전에 간성 혼수가 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간 기능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부종이 심한 상태를 볼 수가 있고 희망이 없는 저희 모습이 되겠습니다. 3년 전에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여행을 이제 어차피 죽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 마지막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B형 간염의 약 3분의 2가 간암의 원인의 3분의 2가 B형 간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B형 간염 재단에 한국인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그냥 댓글에 있는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저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B형 간염이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서 야기되는 간염성 질환이다. 안전한 예방접종이 있고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선택이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락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낫자라는 그런 게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비형간염재단은 연구, 교육, 환자 지원을 통한 비형간염 원인 규명과 치료에 공헌한 미국 내에서 잘 알려진 비영리 기관 조직이라는 것이고요. 자,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형간염 환자에게 비형간염은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의 염증이고, 간이 섬유화가 되어서 점점 심해져서 딱딱해지는 것을 간경화 또는 간경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진행되어서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또 피를 토할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간암으로 되고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추가적인 진행을 막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치료제는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병원에서 비형간염 검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해서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손상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치료되지 추가적인 진행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간경화, 간경변이 있는 사람이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추가적인 진행을 막고 치료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있는 환자가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면 반드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비형 바이러스를 없애면 병이 치료되긴 하나 현재까지 현대의학 차원에서는 비형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어지게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자,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비형 간염 환자 360명을 대상으로 비형 간염 치료제를 투여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5년간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간의 염증이 없어지고 괴사가 사라졌고 섬유화의 진행이 멈추거나 도리어 개선되는 등 호전되는 환자가 무려 96%였다고 합니다. 자, 한편 간경변 환자 4명 중 3명, 약 75% 간경변도 나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96%라면 거의 100%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경변 환자도 약 75%, 3분의 2가 나은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형간염 환자, 간경화 연구진과 병원 전문가들과 저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결론적으로 비형간염, 간경화는 이제 환자 본인의 관리를 잘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다면 치료가 된다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형간염, 나아가 간경화도 멈출 수 있거나 치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어도 추가적인 진행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의학과 치료제가 발전되고 있으므로 또 환자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보호자가 확실하게 관리하고 좋은 병원과 치료제를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과 보호자는 좋은 비형간염 치료제를 찾고 아울러 의학이 점점 더 발전된다는 사실 그리고 좋은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한 병원, 한 의사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두세 군데 복수로 체크를 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병원 의사만 믿지 말고 두 군데 복수로 체크하자. 그리고 병원 의사가 얘기한 것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간학회에서 진료 가이드에 따르면 이들이 지침에 따르는 권장 약제는 4가지인데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물리디, 베시보, 다시 말해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물리디, 베시보인데요. 비형간염 환자나 간경 환자의 주의할 사항은 주의할 일은 평소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해서 꾸준하게 빠른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음식은 담백하게 좋은 음식을 드시고 스트레스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스트레스 없으면 좋겠지만 특히 비형간염 환자, 간경 환자는 스트레스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00가지 좋은 것보다 한 가지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스트레스를 꼭 피하시고 즐겁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간 환자에게 이 비형간염 환자, 간경화 환자에게는 술을, 담배, 비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해로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술, 담배, 비만은 극히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정말로 이런 것들은 떨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질환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증상이 외부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본인도 생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져서 냄비를 의식하지 못하고 죽어가듯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간 기능이 거의 잃게 되고, 그러나 갑자기 극단으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른다는 것이고 갑자기 극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경험에 따르면 간이 기능이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을 보면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낮아지고 특히 심화될 때는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에 찼다. 그리고 눈에 황달기가 있다. 그럼 상당히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지저분한 트러블 많이 생기죠. 여드름이라든지 각종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또 근육 경련이 자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 경련이 자주 나타난 것도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저도 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간 기능이 낮아져서 이 근육 경련이 자주 났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악몽이 매우 많아서요. 그 악몽을 많이 꾸었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건강이 약화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들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냉정하게 개구리가 냄비에 데펴진 것을 서서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마시고 이런 걸 냉정히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 및 간경화 환자가 대비할 일을 말씀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비형 간염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며 멈추거나 치료도 가능하고, 간경변은 완치는 어렵지만 잘 대비한다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방법은 간이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도 들고 완전 악화됐다면 현재 치료제와 동시에 또한 일본 유전자 암 치료는 능계주사 수준이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하고 기존 병원의 항암 치료와 병행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제의 경우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일본 유전자 암 치료라는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간 이식을 위한 다양한 병원도 알아보고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부부간에 서로 돕는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자녀나 조카 등 가까운 분들과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부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겠고 조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배려하고 또 배려해서 그들의 자발적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 기증은 또 개인의 생명활동이자 생존의 문제이므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돕지 않으면 이게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간 기증자에게 받는 방법을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형 간염 치료제라든지 간경변, 간경화에 대해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 나름대로 검증해서 맞다면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응원드리면서 비형 간염, 간경 환자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살 수가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단계는 저는 간 이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형 간염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셔서 그것을 떨치고 이렇게 세워서 저처럼 다시 생존하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